오늘 소개할 책은 출판기획자 출신의 독서운동가이자 작가인 강창래 리베 책의 정신입니다. 책의 정신, 저자 강창래 지음, 출판사 알마, 2013년 12월 13일 출간, 분량 375쪽, 간략한 작가 소개. 네이버로 확인한 저자 강창래의 프로필만으로는 이 작가의 전문 분야가 무엇인지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창래 작가의 저작 목록을 살펴보면 컴퓨터 교재부터 영어 학습서, 요리 에세이, 인문서적인지 자기계발서인지 구분이 모호한 책도 있고 최근엔 글쓰기 관련 책을 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작가는 1959년생으로 20년 이상의 출판 편집 기획자 생활을 하였으며 출판 편집자 시절에는 배필작가, 윤문 전문가로도 활동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력을 확인하니 작가의 다양한 작업물이 약간 이해가 되었습니다. 1995년에는 전문가가 투표로 선정한 한국 최고의 대중문화 기획자 출판 부문에 선정되었으며 어려운 주제를 쉽게 읽히게 쓰는 글솜씨와 박학 다식함, 깊은 통찰력으로 인터뷰집, 유쾌한 창조를 함께 작업한 이어령 선생의 찬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독서운동가로서 다방면의 글을 쓰며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한석규 배우와 김서영 배우가 주연하고 어차에서 방송된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라는 드라마의 원작 에세이를 쓴 작가로 최근에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책의 구성과 간략한 소개. 이 책의 정신은 한국출판평론상 대상을 수상한 책으로서 독서를 하고 싶게 만드는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자가 독서운동을 하며 느낀 독서는 그 어떤 유희보다 재미있는 활동이라는 생각을 기초로 독서는 어렵고 힘들고 재미없다는 일반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메타본, 즉 책을 탐구하는 작업물입니다. 그 과정에서 책에 흥미를 갖게 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아래의 5꼭지로 서술하였습니다. 1. 포르노 소설과 프랑스 대혁명. 1. 포르노 소설이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켰다고? 이 포르노그래피는 19세기 발명품. 상 국가 권력은 왜 포르노그래피를 부정하는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첫 주제로 눈길을 끄는 이 노련한 출판 기획자는 좋은 책이란 어떤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세상을 바꾸는 책은 어떤 책인가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좋은 책이라 생각하는 고전이 의외로 익히지 않는 책이며 세상을 바꾸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생각. 그러나 프랑스 대혁명과 같은 역사적 전환기에는 대단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된다는 생각. 프랑스 대혁명을 가능케 했던 금지된 서적인 SF, 포르노 소설의 역할 등에 관한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가 기술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2. 아무도 읽지 않은 책. 1. 아무도 읽지 않은 책에서 과학혁명이 시작되다. 이 갈릴레오의 의미. 3. 아이작 뉴턴의 줄. 프랑스 대혁명 정신의 시작을 과학혁명의 과정에서 찾는 이야기입니다. 조르다노 브루노와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의 혁명적인 주장과 책들이 일찌감치 금서로 낙인 찍히고 이단으로 단죄되며 그야말로 아무도 읽지 않은 책이 되어버린 이야기. 그럼에도 세상을 바꿀 수 있었던 역사적인 저작물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말해주는 책과 혁명의 관계를 설명하는 챕터입니다. 3. 고전을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1. 소크라테스의 문제. 이 시대의 지배구조와 타협하며 살아남은 고전들. 3. 소크라테스는 왜 변명을 했을까? 4. 너무 싱거운 논어.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과 공자의 논어를 비판적으로 다시 읽으며 고전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고전은 정말 위대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 의심하라라는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4. 객관성의 칼날에 상처 입은 인간에 대한 오해. 1. 너무나 정치적인 본성과 양육의 과학. 이 여성으로 태어나는가 만들어지는가. 3. 머니와 다이아몬드. 4. 거꾸로 읽는 본성과 양육의 역사. 1. 진화생물학에 대한 비판적 이해. 5. 거꾸로 읽는 본성과 양육의 역사. 2. 오생학이 일으킨 끔찍한 인종학살. 6. 거꾸로 읽는 본성과 양육의 역사. 3. 오생학에서 사회생물학, 유전공학으로. 7. 거꾸로 읽는 본성과 양육의 역사. 4. 행동주의 심리학의 우울한 시작. 8. 거꾸로 읽는 본성과 양육의 역사. 5. 불가능한 행동주의 심리학. 9. 거꾸로 읽는 본성과 양육의 역사. 6. 사랑의 본성과 준비된 학습. 한 인간을 결정하는 것은 본성인가 양육인가?
대한 오래된 논쟁의 역사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뉴턴으로 인해 완성된 근대 과학혁명 이후의 현대 사회를 규정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필두로 오생학, 생물학, 심리학을 아우르는 명저들을 살펴보며 본성과 양육에 대한 오랜 논쟁의 이야기를 서술하였습니다. 5. 책의 학살, 그 전통의 폭발. 마지막으로 태생적으로 정치적 물건인 책의 운명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읽고 나니 책과 책읽기에 대한 책은 독자에게 지적 욕구를 부추기는 불쏘시개 같은 존재입니다. 시간, 지식, 정보와 인내심 부족으로 내가 놓쳤던 책들에 대한 손쉬운 요약집 같기도 하고 내 인문학적 소양 부족으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느끼지 못했던 글들에 대한 색다른 시선을 배울 수 있기에 책과 책읽기에 대한 책은 항상 빌리고 읽고 또 사모으게 됩니다. 이 책의 정신 역시 그러한 류의 책이라 생각하고 집어들었으나 예상과 다르게 인문학 총서와 같은 내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책의 내용에 관한 소개가 아니라 책과 저자와 관련된 시대적 배경과 역사에 관한 책이라 신선하고 반가웠습니다. 저자의 방대한 지식과 역사에 대한 이해와 통찰이 꽤 많이 부럽습니다. 몇 번 반복해서 읽어볼 만하여 추천합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이 영상의 제작자가 만든 다른 영상도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